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 전화. 네, 반갑습니다. IPS 전략부의 전세원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칭찬한 바 있었죠. 한국이 잘 된 이유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고 또 이 교육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 또 입시 지옥 같은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 누구보다도 교육의 진심인 대한민국. 오늘은 이런 교육 업종에 대해서 기업분석부의 주지은 연구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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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석부 주지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리포트 제목이 교육 출판 비중 확대 위부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구원님의 첫 이닛 리포트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섹터로 저희가 편입을 해서 교육 업종을 커버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씀씀이 자체가 좀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닛 준비를 하면서 많이 여쭤봤는데 자녀 사교육비로 한 달에 40~5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자녀를 좀 방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사교육비 지출 씀씀이가 커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사교육 시장 규모는 26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합산 시가총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좀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좀 교육 업종을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씀씀이는 점점 더 커지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에 반해서 기업들, 교육 업종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미스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Q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학령 인구수 증감률 추이 차트를 좀 그려본 결과 향후 5년간 감소폭 자체는 2에서 3%대로 생각보다 그 감소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등학생 수 증감률 추이 차트를 봤을 때도 2022년과 2030년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는 증가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황금 돼지띠의 해와 같은 좀 특수한 요건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이슈입니다. 지난 6월에도 이제 윤 정부가 사교육 경감책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가 해당 부분을 이제 과거 정책과 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19건 중에서 3건 정도가 신규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6건은 과거 정책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3건 중에서도 이제 2건은 영유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수는 1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사 헤드라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킬러 문항 배제라는 이제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월간으로 교육비 이제 카드 승인 실적액을 좀 봤을 때 MOM으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서 이 또한 정책 이슈 또한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 업종의 향후 성장성을 높게 보는 어떤 성장 동인들, 동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 3가지 정도로 3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Q는 감소하고 있지만 좀 P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21% 정도 감소를 했지만 P 같은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36% 증가하면서 1인당 P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수 시장에서의 Q 확장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사교육 시장 규모인 26조 원은 초중고에 한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유아, 성인, 실버 연령층으로 Q가 확대될수록 좀 확장 가능한 사교육 시장 규모는 6.8조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영유아의 사교육비도 집계를 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또 영유아 시장이 좀 유의미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에듀테크인데요. 에듀테크를 통해서 P는 좀 상승을 하고 있고 Q도 확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P 측면을 바라보았을 때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학습지 제품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지면 제품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패드형 상품이 결합된 이제 에듀테크 제품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P 자체는 이제 기존 지면 제품 대비해서 에듀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배 가량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P의 상승 여력도 기존 지면 제품 대비해서 에듀테크의 제품이 좀 더 보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측면에서는 이제 교육업종도 다른 소비재 업종과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에서의 좀 성장성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외 진출로 좀 타파를 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 입시 시장을 타겟해서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가별로 입시 정책이 너무나도 상이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는데 지금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 시장, 즉 창의력 사고 증진을 좀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 시장을 타겟해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ARPD야라는 제품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교육 업종의 성장 동력 크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저도 듣다 보니까 확 다가오는 게 우선은 첫째로 만약에 제가 가깝거나 먼 미래에 네. 자녀 계획을 수립을 해본다면 한 명만 낳는다면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할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를 하더라도 1인당 사교육비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 이제는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뭐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비싸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네네. 결론이.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향후 교육 업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기업을 토픽으로 보고 계신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과 웅진 싱크빅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P인상을 잘해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 내수 시장에서의 Q 확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P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패스 상품이라고 고등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기업은 세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메가스터디만이 좀 유일하게 P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타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타 강사진을 좀 매력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정률제 구조로 이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률제 구조로 지급하다 보니 타사 대비 높은 매출이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를 이탈한다는 것은 은퇴를 시사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Q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지난 7월에 LEI 키즈를 런칭함으로써 영유아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연내에는 ST 유니타스를 인수를 마무리함으로써 공무원 시장에서의 입지도 좀 더 공고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해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PD야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지금 지난 5월에 대만의 스튜디오 A라는 애플의 리셀러 기업과 1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체결한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디즈니 IP를 활용한 ARPD야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일본 업체와도 신규 계약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웅진 싱크빅 어릴 때 하셨어요? 네, 저는 웅진 싱크빅을 지면 제품으로 했었습니다. 메가스터디는요? 메가스터디는 인터넷 강의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인터넷 강의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릴 때 싱크빅을 하고 네.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었었는데 연구원님도 그걸 하셨고 아마 이제 또 자라나는 친구들은 뭐 유아기 때부터 그렇게 영어 인강을 듣고 네.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교육 업종은 롱런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메가스터디 기업과 웅진 싱크빅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기업분석부의 주지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